어제 문화방송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대통령 예. 1호기, 공군 네. 1호기에 민간인이 탑승을 해서 논란이 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모 검사 출신이죠.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전체 행사를 기획했다는 게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대통령실의 해명입니다. 무슨 행사를 기획했을까요? 그리고 이분의 자격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제 경찰 인사 관련해서 국기문란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 상황으로 국기문란이죠. 그런가요? 아니 국기문란이죠.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자유로운 상황이고 앞으로 이렇게 더 개방적으로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한다면 이해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이잖아요. 분명히 뭐 인사비서관 부인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대통령 1호기에 계획도 없이 탔다. 누구에 의해서 탔겠습니까? 영부인에 의해서 야 괜찮아 타 이렇게 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국가 운영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탄핵까지 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탄핵감이에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해외 순방인데 놀러 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자기 친구들하고 야 니들 스페인 가봤어? 스페인 마드리드 한번 가서 아람브라 궁전 추억 한번 느껴볼까?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이 김건희 여사든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든 혹은 누구든가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마음에 변심을 해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순방에 갈 때는 없었는데 올 때 타고 왔다? 이거 정말 더더욱이 갈 때는 미리 갔대요. 네. 선행팀이랑 갈 때 그러니까요. 미리 갔고. 근데 저는 지금 보면 대통령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우선 후보 시절에 네. 김건희 여사가 모 기자와 통화했던 그 녹취로 7시간의 서울의 소리 녹취로. 이명수 기자죠. 네. 내가 정권 잡으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내가 정권 잡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난 후보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말실수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같이 타고 간 사람도 뭐 해외 그러니까 그 행사 기획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같이 갔다. 근데 행사 그러면 기획에 근데 그분이요. 경력이 없어요. 그럼요. 그분 경력이 뭐냐? 한방 건강식품 그 판매 회사의 대표였어요. 무슨 행사 기획이냐? 이거 맞지가 않죠. 근데 이분이 또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래요. 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인이다. 예, 예. 뭐 친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관용 요건 어떻게 받았지? 그러면은 1호기 탄 어떻게 탔을까? 어떤 순서로 1호기를 어떻게 탔지? 그럼 1호기 탄 비용은? 그러면 갔을 때 해외에서 그 거주했을 때, 그러니까 해외에서 머물렀을 때 그 네. 호텔 비용은 어떻게 되지? 네. 기자가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습니다. 네. 비용 철저히 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같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대통령실이 2층과 그 5층을 왜 같이 씁니까? 공동직무. 왜 같이 쓰죠? 보통 영부인의 접견실이 따로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돼요. 그런데 왜 2층과 5층을 같이 쓰죠? 이게 우리가 단순히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왜? 너무나도 이상한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야? 왜 그렇지? 왜 같이 집무실을 쓰지? 같이 쓰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지금까지 그래 왔는가? 그러면 같이 써야만 하는 이유를 정말 타당하게 국민들께 설득하고 얘기를 해줘야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백으로는 김건희 여사 백으로는 다 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근데 이것이 보면은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비선실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했던 건 민간인 신분인데 뭐 아무런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 때나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문양 같은 걸 막 바꾸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나 떠나 드세요 언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모든 국정 운영에 개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광화문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나와서 초등학생부터 정말 유모차를 끄는 그런 엄마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전부 나와서 이건 아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작 50일밖에 안 됐는데 비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분명히 뭡니까? 봉하마을 가서 그 충남대 무용과 교수 문제가 됐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나토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대통령의 해외 동선은 무조건 기밀입니다. 그럼요. 절대 알려서도 안 되고요. 이거를 알려면 비밀 취급 인가증이 있어야 돼. 비취인가라고 하는데 통상. 이거가 있는 분이냐 아니냐. 이것도 없는데 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고 이 사람한테 무슨 자격으로 이걸 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가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기타 수행원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대요. 아니 기타 특별 수행은 수행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기타 등등 기타예요? 기타? 교수님 기타 치십니까? 특별 수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순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정상과 만나고 또 만찬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화교류,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가는 뭐 이런 분들이 특별 수행원인데 네. 저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어리숙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 이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1953년 7월 27일 존 마이클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국은 신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온 나라가 다 파괴가 돼서. 신석기 시대로 돌아간 나라가 70년 만에 전 세계 경제대국 8위까지 올라간 나라예요. 이렇게 올라간 나라는 국민들의 그 많은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피땀 눈물. 그럼요. 네? 그런데 이 나라가 바로 비정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막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2016년, 2017년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안 된다.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 분들이다. 다시는 한국 정치 무대에 설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또 등장을 한 다시 거죠. 등장을 한 저는 거예요. 거기에 민주당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묵비권 해도 되나요? 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민주당의 민주당 책임이 있지 있죠. 않습니까? 네, 분명히 예. 책임이 있죠. 선거에서 많이 승리를 하고 국민들께서 뭐 지선, 총선, 이렇게까지 지지를 해줬다면은 뭔가 기대하면서 지지를 해주셨겠죠.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대에 정말로 충족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개선되고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개선되고 이경 있다. 대변인께서 원래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민주당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뭐 고개가 민주당, 점점 숙여져요. 민주당 잘못이죠. 저도 네. 작년 12월에 민주당 정당혁신위원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당혁신위원 왜 안 되는 겁니까? 정당 혁신이. 정당혁신이 왜 안 되느냐. 네. 이번에도 제가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네. 대선평가, 지선평가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하는 비대위에서는 정당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그 당대표 선출안과 관련해서 혁신적 안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받아들여라 하는데 자기들의 이익들, 계파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저는 크게 보자면은 바로 이제 어떤 당원 중심으로 새롭게 운영되어져 가는 이 당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들, 이것이 계파가 아니라 네. 그런 큰 기득권 세력들이 이것을 막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이 잘못된 행동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된 인사들에 대한 임명들, 이런 거에 대한 견제 하나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저는 신기한 게요. 박순애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장관이 됐어요. 근데 전력이 화려해요. 그러면 민주당 출신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다라고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170석이라는 의석을 국민들이 몰아줬어요. 왜? 민주당의 정부가, 촛불혁명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끊임없이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기 해서 정책 실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의회 권력을 다수 권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그래? 그럼 국민들이 또 몰아준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냐? 우리 교수님과 그러면 저를 밀어주십시오. 아, 국회로. 두 분이 국회로 가시면 저는 이제 할 거예요. 나가셔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 혼자라도 예. 합니다. 확실히? 1인 시위라도 네. 합니다. 요거 꼭 하죠. 해갖고 돌려주세요. 이거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거. 저는 이제 뭐 방송 끝나고 네. 의원회관에 가서 교수님이 기자회견 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제 그 의원들 좀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 어. 그 같은 우리 86 의원들 네. 만나서 아, 교수님 586이십니까? 예, 저 네. 86학번입니다. 어. 저 86인데 86학번. 박지원 전 위원장이 나가라고 그러는 그렇지, 학번들이네. 글쎄요. 근데 저는 민주당 혁신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그 의원들 만나고 저녁 때도 좀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 지금 할 생각이고 그 메시지를 오늘 벌써 좀 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 다들 좀 보자. 근데 뭐 아주 각별한 친구들인데 현역 의원들이라 뭐 제가 존중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견들 또 시민사회 의견들을 갖다가 받아서 혁신하지 않으면 다 공멸이다. 그러니까요. 또 전준이 룰을 바꾼다고 해서 민주당이 또 이제 그 자중질환에 빠졌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게 맨날 국민이 정치 걱정을 하고 있어요. 국민이 정부 걱정하고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밤낮 해야 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